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제목대로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의 불륜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그와 재회한 뒤로는 다시 합치기로 하여 전 남편이 아닌 현 남편으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보고 바보 같다고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대체 왜 용서를 한 거냐고 뭐라 욕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인해 저는 이미 마음 다잡고 그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 터라 다짐은 바뀌지 않네요. 늘 사연을 보고 듣기만 하다가 저도 한번 사연을 제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얼마 전 이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기구한 제 삶을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소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익명이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라도 하면 그간 쌓였던 힘듦과 고통, 여러 마음들이 풀릴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난한 환경을 떠올리시겠지만, 저희 집은 그런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이었다면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았겠지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원래 매우 사이가 좋은 부부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얼마 없는 이연기적 제 기억 속에 화목한 부모님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부부싸움을 한 적도, 제가 보는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늘 다정한 모습만 보여주셔서 저는 흔히 친구들이 보았다던 부부싸움을 목격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엄마 아빠와 사이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던 아빠가 어느 날부터는 점점 늦고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나중에는 아주 가끔만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 나가거나 물건을 챙겨 나가는 등 가족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계속해서 뭐라 하셨고, 그렇게 다정했던 아빠는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밀어치기까지 해서 엄마는 머리를 부딪혀 가벼운 내진탕으로 병원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부부싸움이 계속되었고, 욕설과 비명 등으로 저는 매일 밤 그런 부모 사이에서 엉엉 우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생이 되고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니 왜 그런 부부싸움이 일어났는지 알겠더군요. 바로 아빠의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에게 완전히 꽂혀 생활비로 선물을 사서 공세하고 매일 밤 그녀와 함께 보내느라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는 저희가 자신의 인생에 방해된다며 꼴도 보기 싫다며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를 붙잡으려 애를 썼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긴 시간 동안 엄마도 더는 참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둘이 살게 되었고, 엄마는 받은 위자료로 자그마한 가게 하나를 차려 분식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끔 방구석에 틀어박혀 우는 엄마를 보며 저는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절대 믿지 말자. 사람은 언젠간 변한다.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남자와 결혼하는 건 미친 짓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저는 이 모든 일이 다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저희 가족은 옛날처럼 아주 다정하고 화목하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자에 대한 미움이 생겼고, 연애를 해도 절대 상대를 믿지 않았으며 결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푹 빠져 가정을 파탄낸 아빠를 보고 자랐으니 저는 절대로 저런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항상 좋은 기억이 아닌
나쁜 기억과 경험들만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부에는 별 뜻이 없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서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에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더군요. 제가 더 잘 나가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엄마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빠와 헤어진 뒤에 늘 자고 있는, 사실은 자는 척하는 저에게 술에 취해서 성희야,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잘난 사람 만나,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 라고 중얼거리며 이야기했었거든요. 심지어 엄마는 죽을 때, 그러니까 눈을 감는 순간에도 성희야, 너는 네 인생을 살아, 잘난 인생 살아 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췌장암이었어요. 원래 췌장암이 초기에 발견하기 굉장히 힘든 병이며 그것을 몰라 병원에 가지 않고 지내다가 말기 때 발견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계속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등의 말을 하셨던 게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암세포였다는 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래도 저희 모녀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죽음에도 아빠는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완전 남인이 사실 그럴 법도 했지만 그래도 아빠에 대한 기대가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제 절망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컸던 걸 보면요. 제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에도 졸업할 때에도 아빠라는 존재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기에 저는 그냥 죽은 셈 치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부모님에 대해 물으면은 둘 다 돌아가셨다고 하고 살았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부모 없이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미친듯이 공부한 덕에 그래도 대학교는 장학생으로 들어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장만할 수 있을 여유는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남긴 돈이라고는 대출을 낀 전셋집 보증금과 300만원 정도의 현금뿐이라 엄청난 유산 같은 환상이나 희망은 없었고요. 그래도 몇 천만원 남짓 보증금 덕분에 거리에 나앉지 않고 포근하게 잠자리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 큰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며 정말 많이 힘들어하기도 절망하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노력하여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2년간의 계약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직원으로 거듭나 이후로는 승진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20대 후반에 지낼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월급도 적진 않았으니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만 유지된다면 사실 평생 결혼하지 않고도 혼자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걸 보니 너무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가끔은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늘 좋은 이야기만 전해 들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따금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댁살이,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했던 동료들, 남편의 변심 등등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저의 신념을 더더욱 굳게 만들어주는 얘기이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이런 신념과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부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장난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역대급 사건이었죠. 그날은 저녁에 퇴근하고 직장팀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삼계탕 어때요? 우와, 팀장님 최고십니다. 워낙 더워 모두 지쳐있기도 하였고 오랜만에 회식이었기에 팀원 모두가 퇴근 후 몸보신 회식에 들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차였죠. 그런데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저희 회사 구조는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바로 복도가 있고 그 복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직급이 높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구조였는데요. 누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빠른 속도로 성큼성큼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어서 저희 모두 그쪽으로 눈을 돌렸고 그곳엔 처음 보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처럼 몸이 완전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험살궂은 인상으로 걸어가던 그 사람은 어느 지점에 발걸음을 멈추더니 다짜고짜 과장님께 주먹을 날렸습니다. 폭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세게요. 과장님이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지셨고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겁도 없이 내 여친을 꼬셔대? 어? 미친놈 같으니라고. 그러자 사색이 된 다른 팀 여성 직원분이 나와서 그 남자를 안고 말리더라고요. 자기야, 왜 이래? 오해야. 오해는 무슨, 너한테 문자 한 거 이 새끼 맞잖아. 그렇게 회사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어찌저찌 모두가 그들을 말리고 수습하여 일은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또한 회식하러 간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꺼낼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람 피웠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도 있잖아. 아니지, 반대일 수도 있죠. XSC가 워낙 좀 여우 같은 그런 게 있잖아. 그런가? 하긴 좀 재수 없기도 하고. 그런데 남친 대박 깡패 같던데요. 그러게요. 어디서 만났을까? 좀 수상하긴 수상했어. 팀원 모두가 불륜을 저지른 과장을 욕하는 대신 여직원을 욕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이골이 났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도 그 여자 직원과 친했던 건 아니지만 과장님 성격은 좀 알았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과장님은 늘 여직원들에게 집적대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어린 사내 여직원들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내고 은근슬쩍 몸을 터치하는 등 우명한 놈이었고요. 그런데도 팀원들이 여직원을 욕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골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역시 뭘 해도 미움받는 건 여자구나, 여적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팀 내 신입사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선배님들, 죄송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눈빛은 당황과 어이없음으로 바뀌었죠. 뭐? 너 뭐라고 했어? 뭐가 아니라는 거야? 과장님 안 좋은 행실 새로 들어온 저도 아는데 모르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매일 여직원들에게 추근대는 건 못 보셨습니까? 뻔히 다들 알고 계시면서 괜히 힘없고 직장 낮은 사람 욕해 대고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모두 얼빠진 표정으로 어버버거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당돌한 신입에게 한참 동안 시선이 머물더군요. 갓 들어온 신입이라 사회생활 잘해도 다행인데 이렇게 상사들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그러한 면모가 정말 신기하고 특별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 저는 이상하게 그 신입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신입이 무슨 말을 할 때면은 멀리서도 귀가 기울이게 되고 행동 하나하나에 호감이 가더군요. 그리고 평소 밥을 먹을 때 나누는 이야기나 대화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어른스럽고 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호감이 많아지고 점점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이젠 팔뚝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랑에 빠진 것이었죠. 신입 또한 제가 자신을 눈여겨보는 것을 알았는지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팀장님, 오늘 퇴근 후에 시간 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본 것이 아니었기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 대답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퇴근 후에 단둘이 선술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 술기운이 돌았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신입에게 먼저 들이댄 거죠. 아차 싶었던 저는 떨어지자마자 미안하다며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고 그때 신입은 제 손을 잡으면서 제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팀장님, 저 팀장님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팀장님과 만나보고 싶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서 더욱 긴밀해진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를 만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서 더욱 긴밀해진 저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를 만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결혼은 죽어도 안 하겠다, 비혼으로만 살겠다던 제 다짐을 바꿔놓은 남자였죠. 그와 만난 후 저는 그와의 미래를 그리며 가정을 상상하였습니다. 함께 살고 예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싶어진 것이었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